안녕하세요.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간호학 식이요법 정리 두 번째 영상으로 질병에 따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링크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편을 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해서 겹치는 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RD 역류성 위식도염의 경우에는 복압 증가나 항콜린 작용 등으로 하부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류하지 않도록 위팩만을 방지하고 위 배출을 증진시키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지방 시기를 하여서 하부식도 관략근 압력을 감소시키고 위 배출 시간을 늦추도록 하고요. 고섬유 시기와 어느 정도 단백질은 섭취를 해주도록 하고 가스를 발생시키는 음식이나 탄산음료, 껌 씹기 및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술, 초콜릿, 카페인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덤핑 신드롬은 위에서 소장으로 고삼투성의 음식물이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장 내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그로 인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여 빈맥이나 어지러움 등을 느낍니다. 또 영양소 흡수도 급속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슐린이 이에 맞춰서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식후 저혈당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영양을 위해 고단백 시기를 하고 위배출 지연을 위해 고지방, 급격한 혈당 흡수로 인한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고요.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여 위 배출을 지연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소량씩 섭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영양소 흡수도 잘 안되겠지만 섭취로 인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시기는 장휴식을 위해 저잔여 시기, 저지방 시기를 하고 심하면 금식이나 TPN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단백질, 칼로리, 무기질 등을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회장에 염증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실은 어떤 이유로 소화관벽에 주머니가 생기는 것으로 아직 염증은 없기 때문에 계실염이 생기거나 변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시기를 하고요. 계실에 염증이 생겼다면 관리를 위해 장을 쉬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실증에서는 팝콘, 씨앗류 등의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 섭취를 금지하고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 시기와 수분 2리터 이상을 충분히 섭취해 주도록 합니다. 계실염의 경우에는 금식이나 저잔류 시기로 시작을 해서 유동식이나 점진적인 섬유소 공급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고섬유 시기는 분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 부위에 쌓일 수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장루 환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냄새나 가스가 차면 불편하기 때문에 관련 시기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편에서 보셨듯이 냄새와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이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정상 시기를 하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고섬유 시기는 제한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탄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영양대사가 저하되거나 달라지고 알부민 생성 감소와 문맥압 상승으로 복수, 부종, 피로, 식욕부진 그리고 암모니아를 무독성 요소로 전환하지 못하여 쌓이게 되는 간성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염의 경우 담즙 생산을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간휴식을 위해 저지방 시기를 하고 주 에너지원으로는 고탄수화물 그리고 암모니아 수치를 보면서 적정 단백 시기를 조금씩 자주 아침에 많이 섭취하도록 할 수 있고요. 염분을 제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간 경화의 경우에는 점차 만성화되다 보니 고탄수화물과 암모니아 수치를 보면서 고단백 시기로 영양을 보충해 주고요. 저지방, 저염 시기, 수분 제한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암모니아가 혈액에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간성 뇌증의 경우에는 단백 이화작용으로 암모니아 생산을 막기 위해 고탄수화물 저단백 시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지방 저염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에 염증과 결석이 생긴 경우에 수술 후 4에서 6주 동안 저지방 시기를 하여서 과도한 담즙 생성을 막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크림, 튀긴 음식, 계란, 몇몇 채소와 같이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들은 담낭 자극을 막기 위해 금지하도록 합니다. 급성 췌장염은 염증에 의해 소화효소가 췌장세포 밖으로 나와서 조직을 파괴하게 되는데 금식이나 수액, 총비경구 영양인 TPN을 통해 췌장액 분비를 최대한 감소를 시키면서 치료를 하고 퇴원 후에는 저단백, 저지방, 탄수화물 시기를 조금씩 자주 섭취해 주도록 하고 고열량이나 고지방 시기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통풍은 퓨린 대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고퓨린 시기는 피하고 저퓨린 시기를 하며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여 퓨린 배출을 돕도록 합니다. 고퓨린 식품과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등을 피하도록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결석의 종류에 따라 퓨린과 단백 시기를 제한하고 비타민 C 섭취를 증가하며
비타민 D와 우유를 제한하고 저단백, 저염, 저인산, 저수산 시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만성 신부전에서는 결국 칼륨이나 인산, 수분, 나트륨 요소 등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고칼륨, 고인산, 염분, 단백질 4가지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고칼로리 시기를 하셔서 단백질 이화작용을 막습니다. 또한 인산 수치 증가와 여러 기전에 의해서 혈중 칼슘 수치가 낮아지므로 칼슘이나 비타민 D 등을 적절히 보충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증입니다. 항진 시에는 대사가 증진되어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이, 고단백, 고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도록 하며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고, 과도한 섬유 시기는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도록 합니다. 저하증에서는 대사가 저하되면서 체중도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질 수 있어서 저칼로리 고단백 시기를 통해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증가를 줄이고, 고섬유 시기를 통해 변비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부갑상선 항진 시에는 PTH 작용으로 신장의 칼슘 제흡수가 증가하고 고칼슘 혈증 및 결석이 생성될 수 있어서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도록 하고, 산성 시기를 통해 소변으로 칼슘을 녹여서 결석으로 쌓이지 않고 배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 시에는 칼슘 제흡수가 줄어들어 혈중 칼슘 수치가 낮아지고, 반대로 인산 수치는 증가하기 때문에 시기는 고칼슘 저인산 시기를 하고, 유제품에는 칼슘과 인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적당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비타민 보충을 통해 칼슘 흡수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류 코르티코이드 과잉과 염류 과잉이 있습니다. 당류 코르티코이드가 과다 분비되는 쿠싱 신드롬은 단백 이화작용으로 가는 사지와 지방대사 변화로 인한 만월형 얼굴, 들소형 목, 몸통의 비만과 고혈당, 그리고 그 자체로서 알도스테론 작용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의 제흡수와 칼륨의 배설을 고려하여 시기는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 저열량, 저염 시기를 하고 칼륨을 보충해주고 수분을 제한해줄 수 있습니다. 알도스테론, 염류코르티코이드 과분비에서는 저염, 고칼륨 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식이요법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고시 정도에서 기본적인 바탕만 영상에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책을 보시면서 직접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